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 하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회장님을 모시고 시니어 벤처협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5060 시니어들이 창업과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신향숙 회장님 개인적인 이야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1, 2부에 거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 구독자 선생님들께 회장님 인사 및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 뷰티풀에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고 계시죠?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그 인터뷰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생 뷰티풀 여러분들은 우리 전부 시니어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도 시니어입니다. 근데 제가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을 맡은 지 지금 2년이 좀 지났는데요. 그 저희 협회는 4년 전에 중소벤처부 산하에 인가를 받아서요.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1대 이제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2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이 우리가 퇴직을 한 이후에 자기의 일자리를 찾고 자기의 직업을 찾는데 저희가 함께 그 연구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 벤처협회가 있다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관심이 좀 많아져 갖고 저희 협회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시고 또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찾는데 저희가 정부와 함께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뷰티풀에서 옆집 아저씨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일자리와 또 일자리 중에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여가와 복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1인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길들을 그 이제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아주 좋죠?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회장님 저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뭐 시니어벤처협회 부회장으로 지금 문화예술학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여성으로서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으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렇게요. 예. 아니, 저보고요. 제가 시니어 벤처 협회 이제 회장이라고 명함을 딱 주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거기는 여성만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니어 맞아요? 저는 시니어 아닌데 저보다 젊어 보이는데 왜 시니어예요?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29살에 창업을 해서 벤처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저희 벤처기업 협회라는 데가 있어 25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가 활성화를 시킨 지 벌써 25년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임원으로 활동을 이제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벤처협회라고 우리가 23년 됐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옮겨와서 거기서 부회장을 하고 또 이사를 맡고 있고 이렇게 이제 벤처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2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니어 벤처가 그 중기 벤처 산하에서 인가를 받고 우리 이제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인가를 잘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벤처를 직접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벤처 협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정부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좀 궁금하셔갖고 저한테 그 요청을 좀 도와달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 벤처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벤처기업 협회나 여성 벤처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서로 그 소통도 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와서 그 협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니어 벤처에 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서로 봉사를 좀 할 수 있고 서로 그 서로의 도움을 줄까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아, 퇴직자 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또 체감하면서 그분들의 고통, 그분들이 가야 될 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부의 그 같은 목소리를 내서 좀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저기 시니어 벤처 협회에 계신 그
많은 임원님들께서 회장을 직접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갖고 제가 맡게 됐습니다. 거의 저희 시니어 벤처 협회는요, 한 300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300회원들 중에서 여성이 한 10% 정도 차지해요. 근데 여성분들이 저희 이렇게 곳곳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 시니어 벤처의 그 한마디로 안주인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여성 회장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그 벤처인으로서는 제가 시니어 벤처 협회에 우리 퇴직자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봉사의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나요? 아, 예. 아우, 답변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많이 해석됐고, 이제 우리 저 구독자분들도 아마 대단하시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아유, 예. 아닙니다. 자, 근데 현재 우리 시니어 벤처협회가 출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끌어 나가시기에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이고, 많죠. 저희 그 퇴직자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 정부에서인지 사람들의 인식이 퇴직자 하시면 여태까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벌고 계셨잖아요. 아니면 돈을 적게 벌던 직장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직장에서 사대보험 이런 것들의 혜택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자분들이 나오고 나면 우리 청년들처럼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20년을 넘게 그 회사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자들, 시니어들이 다시 재도전을 하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기에 정말 어떻게 어느 벽부터 뚫고 나가야 될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해야 이 사회적으로 그 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 협회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좀 급성장하면서 저희가 정부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같이 그 정부 기관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길을 찾다라고 우리 부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맨 처음에 이렇게 두들겨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이나 협회에서 이제 협회에서 오면 사실 귀찮죠. 오면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요즘에는 또 굉장히 바뀐 부분이 공무원 쪽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민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시니어들 이런 게 척박하다 뭐 예를 들면은 재취업 우리 지원 서비스라는 거 생겼지만 실제로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기업 안에서만 재취업의 의무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이하의 많은 우리 기업들은 아직 재취업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이제 길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언론 홍보. 또 저희가 우리 시니어 벤처 협회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연륜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사를 좀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그 각 곳곳에서 그 인맥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되고 나니까 협회가 그 크게 성장을 빨리 했고요. 또 제도를 변화시켜서 정부의 그 한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 구독자분들이 시니어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시니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우리 그 이승주 대표님 네. 연배가 저는 올해 56입니다. 50대네, 50대. 예, 그죠? 저도 50대예요. 아니, 둘이 근데 어때요? 차이가 좀 차이가 좀 나나요? 제가 화장을 좀 하고 와갖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런 뭐 유튜브랑 이렇게 재밌게도 좀 가야 되니까 저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어라고 하면은 아마 시니어라고 하면 대부분이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버랑 시니어랑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니어랑 실버랑 같다는 생각에서 난 시니어 아닌데요? 이 대답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적인 것도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을 실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니어는 어떤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시니어는 우리가 어떤 그 사전의 뜻으로는 연장자라는 뜻을 좀 많이 쓰거든요. 또 노약자라는 뜻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연장자라는 뜻을 많이 쓰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들 보면 변호사를 우리가 이제 주니어 변호사, 시니어 변호사 이렇게 숙련된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시니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우리 스포츠에서도 그 이제 주니어, 시니어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업종에서 전문 우리가 경험이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 시니어라는 말로 시니어 중장년 기술센터라고 초창기에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2015년도인데 그 이후에 2018년도에 그 시니어가 노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중장년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중장년 기술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을 39세 미만으로 지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50세 이상으로 하고 싶지만 40세, 우리 지금 40세가 낀 세대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벤처부에서는 40세 이상에서 65세를 우리가 이제 중장년 시니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마디 좀 드리면은 우리가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에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49세라는 거는 40세도 많고 50세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세부터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의 형식으로 시니어라고 지칭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우리 서울시에서 50 플러스 재단이라고 지금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50에서 65세 미만 그렇게 지칭을 하고요. 시니어의 폭을. 또 그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이를 50세에서 69세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데서는 60세 이상을 저희가 실버의 일자리 그 창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라는 뜻을 그 어떻게 보면 나이로 기준을 하기보다는 그 숙련되고 전문직을 가진 우리 그런 그 여러분들 같은 시니어들을 우리가 시니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협회에서는 중기벤처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40에서 65세 사이를 시니어라고 지칭을 합니다. 네, 설명이 좀 되었나요? 네, 뭐 조금 헷갈리긴 한데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다시 리플레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 유튜브 계속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답변이 되신 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니어들이 구독자 선생님들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시니어에 대한 그 개념은 좀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재취업 정부 지원이 있는지와 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가장 심각한 게 여러분들 일자리잖아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층 1위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시니어 벤처에 와서 사실은 노인층, 실버층, 시니어층에 대한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 시니어 산업학과 지금 교수로도 있고 시니어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노인 빈곤층 1위라면 65세 이상의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100세 시대 이제는 뭐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50대인데 네. 120세까지 살면 저희가 지금 33보다 더 뒤에 살 사람이 살 삶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재취업에 대해서 예전처럼 내가 명퇴를 하면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막 배출이 되고 이제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작년에 우리가 고령화 촉진법 고령화 촉진법으로 해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거를 그 저희가 2019년 4월 1일 날 통과를 시켰어요. 박수를 쳐야 됩니다. 네. 그게 그래서 네, 네. 2020년도에 그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분들이 퇴직을 할 때요. 저도 이제 CEO지만 내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기를 바라는 게 CEO의 생각이에요. 근데 선진국을 보면요. 퇴직을 한 이후에도 우리 회사는 나가지만
다른 곳에 일자리를 가거나 창업을 찾아서 우리 회사를 나간 출신들이 잘 되는 게 사회적인 공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사내벤처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한 일환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제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근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기준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성교육이라는 거를 기업에서 정착될 때 처음에 전체 기업을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커터제처럼 이제 낮춰가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명이 이상인 회사 먼저, 그 다음에 300명 이상, 뭐 100명 이상, 그러다가 전체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교육을 시키고 다니는 일자리가 엄청 많이 창출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시행령이 1000명 이상이에요. 기업이.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1000명 그 이상의 회사가 몇 개일까 해봤더니 980 몇 개더라고요. 그 회사들은 올해부터 그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데 이제 뭐 KT 이런 데들은 재취업에 대한 그 교육을 조금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삶에 나가서 일자리를 주는 거에는 없고 삶의 여가, 복지, 재테크 이런 쪽에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생애설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직업의 종류가 달라지고 일자리가 달라지는지를 가르쳐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분들이 나와서 우선 쉬고 싶지만 우리가 나와서 쉼으로써 다시 취업을 할 때는요 2배의 시간이 필요해요. 2~3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을 조금 쉬더라도 일자리가 시간을 좀 여유가 갖는 일자리를 가더라도 짧은 시간 쉬시고 다시 재취업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준비하셔야 되냐면 퇴직하기 우리가 적어도 2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갈 길을 찾아가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CEO들도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한 길이 있다면 그때 전문가 자격증도 따시고 또 정보도 공부를 배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시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취업에 대한 서비스에 지금은 턱없이 이런 교육을 전문 교육을 시킬 곳이 없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태까지 청년들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시니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 현실입니다. 창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2부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정말 전문가 같아요. 네. 술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해서 제가 좀 편안해지는 것 아이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